예, 집이 있든 없든 거센 반감이 일고 있는 현재 부동산 상황입니다. 김현미 장관이 오늘 저녁 서울 모처에서 기획재정부 소속 여당 의원들과 비공개로 만찬 회동을 열 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더 센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 가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작동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정책들이 저희들이 발표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네, 고종 원장님. 네. 그런데 김현미 장관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의 생각은 일단 세금으로 좀 압박하겠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네, 대통령께서 이제 지시를 할 때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더 강력한 대책을 좀 내놓아라. 예. 두 번째는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아라. 이걸 좀 찾아보라고 이렇게까지 지시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방향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금을 중과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가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세금을 보면 앞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새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죠.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고요.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좀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1년 미만은 현재 40%인데 양도소득세가 그게 80%로 2배로 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런 지적도 있어요. 누가 집을 사가지고 1년 이내에 또는 2년 이내에 파는 사람이 있을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될까? 해당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징벌적인 이런 상징성이 있는 것 같고요. 아, 징벌적 과세음이다.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심리적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9배 정도 지금보다도 많이 좀 늘려서 고가주택이나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좀 많이 부담할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도 공급 대책의 비중보다는 이 세금이 좀 높아질 것이고 이제 결론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세금 대책이 이번에 추가 대책으로 다시 또 22번째 대책으로 나온다면 예. 결국은 과거에 그런 판박이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에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을 보면 대책이 나올 때는 반짝 하라 그랬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르는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만약에 규제 세금 강화 대책 2주로 나온다면 다시 시장은 잠깐 좀 진정이 되겠지만 다시 오르는 이런 현상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진보시민단체인 경실련이요. 오늘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예고에 대해서 국민에게 고통만 줘서 집값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6월 17일 날 대책을 놔놨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집값이 더 뛰고 있어요. 3년 동안 집값을 올린 그 사람에게 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전혀 없을 겁니다. 이 정부는 지금 무엇이 잘못됐냐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개인을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고통을 줘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개개인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투기를 조장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실련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집값 못 잡는 게 전 정권 부동산 대책 탓이다라고 했더니 아니 그러면 구치소 찾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처방 물어봐라. 다름 아닌 경실련이 이렇게까지 집값에 대해서 돌아섰다는 것도 꽤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집값 경제학 이론 가운데 경제학이 과연 사회과학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그냥 철학 정도냐 논쟁이 있지만 경제학 중에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론이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문재인 정부의 21개의 그 대책은 대부분이 수요를 억제하는 약간 징벌적인 그 정책이었는데 앞으로는 공급 확대가 따르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만났을 때도 두 가지를 당부했는데 첫 번째가 공급 확대고 그렇죠. 두 번째가 그 보유세 이런 거 강화 이런 걸 얘기했는데 공급은 지금은 그 짧은 시간 안에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신도시 개발에도 굉장히 수년이 걸릴 텐데 그렇다면은 거래가 좀 그 활발해지면서 공급이 늘어나게 해야 되는데
보유세도 굉장히 올리고 양도세까지 올린다면은 거래가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공급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공급 확대를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다른 지역 서울의 외곽 공급보다는 문제의 핵심 강남 지역의 공급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나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재건축, 재개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피하지 말고 정부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치소 찾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묻든지 이거 참 굴욕인 것 같은데요. 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민심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앞으로 22번째 혹은 23번째 대책이 나오면 불신만 커지고 있는 건 아닌지 참 저도 걱정이 됩니다. 안전전세를 갖고 30평대는 6억에 최소 130 정도. 생활비는 올라가는데 거기다 이제 집값까지 서울에서 살면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집을 남은 여생에 넣을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그 집 받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근데 세금을 많이 올린다 해가지고 그게 주택을 잡는 게 오히려 더 가격을 올렸어요. 정부 정책의 기조가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서 고종환장님 전문가로 또 이왕 이렇게 여기 나오셨으니까 지금 뭐 자포자기 상태인 내 집 마련에 대해서 2030, 3040 세대에 대해서 어느 길이 좀 최선이라고 딱 하나만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뭐 세 개가 다 중요한데요. 어쨌든 지금 집값이 오르는 공급 부족, 여기에다가 이제 잘못된 정책, 여기 또 과잉 유동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지금 피해를 보는 계층은 역시 30, 40대 무주택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이분들에게 좀 꿀팁을 드리면 다행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30만 가구의 상기 신도시 5곳을 발표했거든요. 이게 이제 내년부터 사전 청약에 들어가고요. 또 후내년부터는 본격 분양이 됩니다. 그리고 6, 7년 후에는 입주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30, 40대는 서둘러서 집을 사기보다는 올해가 고점 내지 변곡점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런 상황에서는 신규 분양받는 방법이 최선의 내 집 마련 전략이다. 두 번째는 상기 신도시의 30만 호를 잘 우리가 활용한다면 내 집 마련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주택 자격을 좀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청약 가점이 몹시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 마련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한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상 초유의 부동산 전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까지 모시고 이렇게 내 집 장만의 길 얘기까지 좀 하나하나 정책과 맞물려서 짚어봤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시청자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댓글, 실시간 댓글 만나보기 전에요. 그 전에 실시간 검색어를 먼저 만나봐야 되겠군요.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스페인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시원한 중거리 결승골을 터뜨렸다는 얘기가 있고요. 어제부터 진보 진영을 겨냥한 신곡을 발표한 안치환 씨, 가수 안치환 씨가 계속 실시간 검색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좀 생소한 이름, 박재옥이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요. 다음 주제에서 이 얘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